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사중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진짜 그 대기원 15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중국 공산당 당교의 최고급 교수였던 채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채하.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원로였고, 그러니까 홍얼따이죠. 홍이대. 이 채하 교수가 지금 미국에 망명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아주 정확하게 까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채하 교수의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하 교수가 얘기한 거 에포크타임즈에도 나오고 대기원 15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에포크타임즈 한국어판 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은 사실상 군권을 완전히 뺏겼다. 그리고 사실상 당권도 뺏겼다. 자, 군권은 완전히 이 장유사 장군으로 끝났고요. 당권도 완전히 뺏길지 일부 갖고 있을지 그 어정쩡한 결정 상황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부가 상황 노릇을 하는 그런 어정쩡한 시진핑 정권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망당군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숭정제는 17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요. 시진핑은 13년인가요? 14년, 15년 가까이 했네요. 자, 근데 15년 했다면은 그 숭정제를 따라간다면 2년 더 남았어요. 어정쩡하게 2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에포크타임즈 최신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돼지고기가 엄청나게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고기를 안 사 먹어. 전 세계 돼지고기의 55%를 중국이 먹는데 사 먹을 형편이 돼서 안 산다 이거예요. 돼지고기 값을 반으로 다운시켜도 안 산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경제가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최대 도시 상하이에 이 사무실, 오피스가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매년 오피스를 무지막지하게 지어놨는데 매년 나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된다. 그만큼 텅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2, 3%만 성장해도 다행인데 올해는 뭐 마이너스 성장이죠. 사실은 이 중국 공산당 통계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계속 부풀려서 플러스 성장으로 가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진짜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어갖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차이샤 교수가 이제 이 허웨이동 등 사병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허웨이동 시진핑의 호위 부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호위 부대를 만드는 건 완전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유샤 장군이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이 시진핑파 군인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톤당 $5.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뭐 그야말로 중국의 큰 무역선이 하나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몇 억을 내야 돼. 아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선박 수수료는 쌉니다. 근데 배 한 번 들어오는데 몇 억을 내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 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배의 50% 이상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28.3%, 30%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산 배를 주문을 안 해요. 이 확 떨어지고 우리나라 배는 바로 35%, 40%로 막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한 15%.
나머지 뭐 유럽 몇 개 나라,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이 조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엄청 이익을 잇고 있는데,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는 차이나 리 정권이 참 황당합니다. 매국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10월부터 중국 선박, 미국 입항 세금을 강력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가 사실은 뇌수술을 4번 했다고 합니다. 뇌수술을 4번 하면 뭐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거의 좀비다. 제대로 활동을 못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시진핑 권력의 이 교체를 원치 않는답니다. 왜? 아니 시진핑이 중국을 잘 말아먹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진짜 권력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교체할 의향은 없다. 그냥 시진핑이 계속해서 완전히 말아먹어라. 이런 거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시진핑 보고 차이나 페리시 토탈 엑셀러레이터 중국 멸망의 총가속사다. 이런 걸 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해야 중국이 완전히 망한다. 자, 2025년부터 26년까지 트럼프는 북한을 해방시키는 전략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별로 만날 생각은 없고 김정은은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지 않고 부산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미입국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중국의 공작원들도 있을 거고 중국의 그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온 공작원, 간첩, 뭐 군인 엄청나게 많을 거로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군 부대, 미 해군 기지 이게 있는 부산에서 만난다. 뭐 부산에 여러분 미군 기지 많이 있죠. 해군 기지, 육군 기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보급 기지까지 다 있죠. 미군에.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에서 회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6.25 때. 그때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완전히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권력이 진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상황인데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부산에서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절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 전략 기지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차이나 리 정권은 종료가 임박했고 미국은 한반도를 대중 공격, 대중 전쟁의 이 불침 항모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트럼프식입니다.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 지금 45대 하다가 46대 바이든이고 그 다음에 47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사인이 딱 들어가 있는 트럼프 시계가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해요. 이야, 시계도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거된 중국 장군들이죠. 하위동, 묘화, 허강군, 왕수빈, 여기 보면 뭐 진수통, 진수동, 왕후빈, 왕수빈, 왕후빈, 그 다음에 왕춘영, 그 다음에 원화지, 그 다음에 여기 임사양 동부군사령관, 동부전구사령관 이런 자들이 이번에 다 잘렸는데 전 중국 당교 교수 차이자 교수가 이 하웨이동이가 총사령관으로 시진핑 호위 부대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법 군대. 야, 그래서 이거 불법 군대 아니냐 그러면서 장유샤 장군이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거죠. 그 얘기를 차이샤 교수가 까버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총 7명입니다. 총 7명. 자, 뭐 형식상으로 지금 시진핑이 주석이고 부주석 장유샤, 이번에 장성민이가 부주석으로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육군 사령관 유전리는 계속 그냥 여기 군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3명 잘렸죠. 뭐 하웨이도 잘리고 묘화도 잘리고 이상푸도 잘리고 다 잘렸지 않습니까? 허웨이동, 이상푸, 그 다음에 이 묘화 3명 잘리고 이 보충이 안 돼요. 왜 보충이 안 되냐면은 시진핑이 정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인물을 채울 텐데 장유샤가 반대하니까 못 채운 겁니다. 그리고 장유샤가 지지하는 장성민만 채웠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시진핑이 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3대1이에요. 3대1. 군사 결정을 못합니다. 시진핑은 이제. 장유샤, 장성민, 유전리는 같은 편이고 시진핑 혼자만 자기 편이에요. 저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다 시진핑 편이었잖아요. 시진핑 편이 하나, 둘, 셋. 여기에도 장성민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진핑 편이 완전히 절대 다수라 군사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 시진핑 편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다 잘렸어. 그래서 군권은 완전히 장유샤에게 넘어갔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떤 사태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82집단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죠. 장유샤 직할 부대가 딱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베이징입니다. 여기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 군구를 시진핑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완전히 82군으로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위동이 여기 랑팡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랑팡. 북경의 남동쪽에 떨어져 있지만 이게 같은 도시예요. 요것도 다 랑팡입니다. 여기에다가 하위동이 시진핑 수호부대를 만들었어요. 불법적으로. 그게 들켜가지고 82집단군으로 다 북경을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번 쿠데타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베이징이고요. 여기가 랑팡이죠. 여기가 바오딩시입니다. 이 바오딩시의 보정시에 82집단군이 북경을 완전히 포위하니까 이 하위동이 시진핑 수호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82집단군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이 베이징을 점령해서 시진핑을 수호하려는데 이 모든 계획이 들통이 나면서 거꾸로 거기에 관련된 장군들이 14명이 다 이번 사중전해 직전에 잘려버린 겁니다. 근데 반대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 자신이 저지른 이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시진핑의 측근들 14명의 장군들이 다 잘렸다. 이것이 이번 쿠데타의 전모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17년을 재위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이 숭정제를 똑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시진핑이 벌써 15년 집권했나요? 2012년부터 그죠? 20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14년 집권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공산당교 교수였던 차이샤. 이 사람은 아버지가 공산당 창업 멤버였기 때문에 이른바 홍얼다이. 공산당 2세대다 이겁니다. 이번에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전쟁, 이른바 장유샤의 쿠데타의 원인은 허베이성 랑팡, 하북성 랑방의 비밀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무소불위의 군부대를 사단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장유샤의 그 보정시에 있는 82집단군을 압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이 들키면서 거꾸로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14명의 장군들이 싹 잘리면서 이번에 이 장유샤 장군의 쿠데타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유샤 장군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사중전해 직전에 딱 잘려나와 버리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중전해 군사 권력
전에 막 엄청나게 잘려나가면서 군권 전쟁은 끝났다. 이제 완벽하게 장유샤가 군권을 잡았다. 군세 쿠데타는 성공했다. 자, 그래서 사중전에 직전에 군사위 여러분 아까 보시면 7명 중에서 3명의 권리인데 못 채워요.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못 채웁니다. 여기 3명 권리죠? 못 채워요. 자, 왜? 장유샤가 추천하면 시진핑이가 사인을 안 해주고, 또 시진핑이가 자기 임명으로 채우려면 장유샤가 반대하고, 지금 군사위는 4명인데 3대1 시진핑은 절대 뭐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못 채웠다. 정치공작부 주임 묘화, 2011년 11월 28일 날 축출됐고요. 군사위 부주석 하회 이동이 올 3월 양회 끝나고 나서 바로 축출됐고요. 자, 이 사람들, 시진핑의 군대는 전부 다 동부정부 출신이에요. 동부정부 31군 출신들인데 이번에 아주 전부 다 괴멸됐습니다. 자, 첫 번째 쿠데타는 뭡니까? 2022년 10월 22일 날 20차 당대회 폐회식 때 호금들을 강제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시진핑의 친위 쿠데타였고요. 이번 쿠데타, 제2 쿠데타가 바로 시진핑이 랑팡에 하와이 이동을 내세워서 비밀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장유샤 파가, 반시진파가 그냥 싹 쓸어버린 것이 이번 쿠데타의 성공입니다. 자, 10월 16일 날 4명의 시진핑파 상장 제거했습니다. 10월 17일 날 9명의 시진핑파 상장 또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15명의 시진핑파 상장 바로 밑에 중장, 소장 이런 사람들 다 척결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24명을 그냥 24명이 아니죠. 13명 더 하니까 27명을 그냥 끝장냈어요. 사중전의 직전에 이게 뭐예요? 13명이죠. 그러면 28명이네요. 28명. 28명을 끝장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공산당 최고 기관이 이 장군들을 자를 수 있는데, 그 공산당 최고 기관이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산당의 최고 결정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무위입니다. 상무위원 7명이 상무위원이죠. 그 바로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24명입니다. 근데 고위장성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24명이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위원회 결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든 걸 무시하고 시진핑 사인이 있든 말든 그야말로 고위장성 20명, 28명을 그냥 시진핑 사인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요. 상무위원회 결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장유샤 장군이 잘라버렸다. 이게 쿠데타죠. 그런데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이 2차에 걸친 장유샤 제거 작전이 실패하면서 시진핑파 장군들은 이 장유샤 그 파벌에 의해서 완전히 숙청됐다. 그리고 중앙정치국 서열 10이 바뀌지 않습니까? 장유샤는 공산당은 군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실은 군권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또 그러고. 자, 당원, 당규 다 무시해버리고 28명을 숙청했다. 근데 한국의 언론사들 다 중국 돈 먹은 애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요한 언론사가 수천억을 투자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킨 대로 방송하고 중국이 시킨 대로 기사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한국의 기레기들은 아직도 시진핑이 아주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고 뻥을 치는데 끝났어요, 시진핑은. 자, 중앙군사위 상무위원회,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3대1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군사위에 시진핑 혼자고요. 반 시진핑파가 장유샤, 장성민, 유전리. 3대1인데 되겠어요? 요 3명은 못 채우고 끝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다.
자, 그리고 중앙군사위 기율리 출신입니다. 장승민이. 장승민은 사실은 이 지휘 계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기무사령관 같은 사람인데 중앙에 하위동과 묘화를 쫓아내고 딱 들어가 버렸다. 자, 그러니까 이 시진핑 파가 이 공산당 홍얼따이 유야저우라 그러죠. 장승민 싹 쳐내고 그야말로 마지막에 장우엽 장군까지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는 끝났어요. 군부는 장유샤 장군, 유전리, 장승민이 장악했고 시진핑은 이제 아웃된 거죠. 군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는 권부, 공산당 권부가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앙조직부장 이 리간제였습니다. 리간제가 중앙조직부장이었는데, 공산당 조직부장이었는데, 이 리간제가 통전부장으로 쫓겨가고 그야말로 장유샤파의 스타이펑 석태봉이가 왔어요. 공산당 당권도 이제 그야말로 이 장유샤파가 장악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권부는 그야말로 이제 시진핑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호금도 온가보, 후진타오, 원자파오가 상황 노릇을 하고, 실무는 완양과 후추나와 후하이펑, 후해봉은 누구냐 하면은 호금도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당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해서 시진핑은 완전히 끝났다. 자, 근데 시진핑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 이건 아니에요. 공산당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처럼 악랄하게 하진 않겠죠. 그리고 시진핑의 책사였던 누굽니까? 왕운영이가 전 세계 선거 조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은 시들해 주겠죠. 없어지게 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를 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빡세게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황 총리 잡아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국민들이 가서 막았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이재명이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지금 사실 어정쩡한 상태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망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빡세게 투쟁해서 중국 공산당과 한통속인 차이나 리짜이밍 정권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애국 시민의 목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충성.